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가요 마이너스 1.6%, 그래서 236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87%, 722포인트입니다. 아침부터 종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서 그렇게 끝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전광판 보시면 빨간색이 별로 없고 대체로 다 파란색이고, 그것도 이렇게 음봉들이 길쭉하게 나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대금도요, 거래소가 한 6조, 겨우 6조 정도 됐고요. 코스닥이 한 4조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시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굳이 이제 기대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소외됐던 주식들이 순환하면서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키맞추기장 요 정도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래프 보면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일봉은 보여드리지만 그 추세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요런 모양이죠. 이렇게 항상 제가 보여드리지만 요게 쌍봉 모양이거든요. 상특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인데 이렇게 쌍봉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길쭉하게 음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썩 좋지 않다. 다만 지금 요 밑에 요 50일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수급선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이라고 봤을 때요. 여기가 지금 2300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360인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51선 정도에서 반등이 되지 않을까, 거기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흐름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분봉을 보면요, 이게 5분봉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종가까지 계속 밀리면서 오늘 시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다는 얘기는 마지막 그 동시호가에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대감을 안 갖는 시장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장이 밀리면서 끝나죠. 이제 내일이 주말장인데요. 내일 아침 정도는 또 낮게 시작한다고 그러면 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요. 분봉만 가지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항상 제가 보여드리지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최근 한 2년 동안 요 그 주봉 추세 상단을 뚫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바닥을 찍은 그런 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월봉을 보게 되면 근 10년 동안, 요게 지금 월봉 아닙니까? 10년 동안 2000포인트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규모도 커졌고 또 질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그런 경제라고 봤을 때 주가가 아직까지도 10년 전 주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한번 조금 올라줄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번에도 요 그 10년 동안 그 추세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 달리 말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사면 이게 이제 10년 바닥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살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뭐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가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주식을 담아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프만 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 지지선에서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박스피라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 2000포인트, 요 안팎이 상당히 그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 정도에서는 주식을 사 모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주식을 팔고 나갈 때가 아니고
좋은 주식들 이럴 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주식들은 내년 초까지 이렇게 조금씩 쓸어 담아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하는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년 하반기쯤이 반도체 바닥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도 그에 따라서 그때쯤이 돌아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하는 총재 얘기라고 그러면 좀 우리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다 싶은데 주식이라는 거는 실물 경제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앞서서 이렇게 미리 움직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내년 초 요쯤이 주식으로 봐서는 바닥권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길게 본다고 그러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는 주식을 담아도 그렇게 그렇게 부담이 없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제가 이렇게 월봉을 매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이 추세를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인데요. 오늘 개인들이 한 5천억 넘게 이렇게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근데 최근 장이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애들은 근 한 달간 시총 상위주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큰 금액을 주워 담았는데 최근 한 일주일간 이렇게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네요. 한 1,000억 안 되는 그 금액인데요. 어쨌든 외국애들이 매도 우위다. 기관은 오늘 한 5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매도 우위했습니다. 개인들만 오늘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마 종가 무렵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내일 정도에는 또 단타도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 그 많이 밀렸을 때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단타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또 오늘 미국 시장을 또 봐야 되겠죠. 어제는 좀 밀리고 끝났지만요. 다음에 이제 그 증시 자금, 고객 예탁금 보면요. 45조 9천억.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고객 예탁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연초에 한 65조 정도 됐다가 지금 45조니까 근 한 20조가량이 1년 동안 개인들 그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외국 애들 들어올 때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외국 애들 그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펀드 쪽에서도 이렇게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도 우위는 개인들 환매가 늘어나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그 지표 같아요. 개인들 그 고객 예탁금이 됐든 펀드 자금이 됐든 또 외국 애들 자금이 됐든 동일한 자금이죠. 증시에서는 그게 이제 수요라고 봤을 때 지금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돈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전체 시장 거래 대금도 그렇고 시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순환매, 그 다음에 키 맞추기, 소외됐던 종목들, 실적 좋은 것들 위주로 몇몇 종목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이제 미국 그 FOMC 기준금리 그 결정돼서 나왔죠. 0.5%포인트인데 이미 다 예상했던 그 수준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2023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요게 이제 다우 그림입니다. 다우 그림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로 생각이 돼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살짝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선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그래프 중에서 이제 다우가 특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다우라는 거는 대표 종목 30개 평균해 놓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S&P 500 같이 종목은 많지 않지만 시장을 리드해 가는 심리적으로 좀 영향이 큰 그런 지표라고 봤을 때요. 다우는 그런대로 모양이 괜찮습니다. 다음 이제 나스닥 보여드리면요. 여기는 이제 성장주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이런 쪽이죠. 최근에 이제 그 기술주들이 별로 좋지가 않는데 나스닥 이렇게 그래프 보면요, 요런 추세로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우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저점이 살짝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아직은 실망스러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도 비슷해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니케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니케이도 그 모양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0.04 보합인데요. 우리보다는 조금 좋았는데 21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상해 지수 마이너스 0.28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는 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프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생지수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지수입니다. 그래서 홍콩 지수죠. 그래서 항생지수도 모양이 좋다. 오늘은 마이너스 1.4%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 미국 그 주식 중에요, 대표 종목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4% 이상 빠졌고 오늘 또 2.5% 빠졌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반토막 더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총으로 따졌을 때 1000조를 넘었다가 천슬라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보니까 한 6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조도 적은 그 시총은 아니죠. 우리 현대차 시총이 한 20배가 되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테슬라 시총이 결코 적다 볼 수는 없는데 워낙에 많이 올랐었죠. 이제 그동안에 뭐 액면 분할도 하고 또 오너가 많이 팔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테슬라가 보면은 기술주 대표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장주 대표이기도 하고요.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배터리 셀 소재주의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우리 시장도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금에 애플도 이렇게 보면요, 애플은 뭐 이렇게 횡보한 지가 거의 한 3달 돼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하단은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추세 하단이요. 애플이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지만요, 시총으로 보면 거의 3천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 전체 시장 시총이 지금 한 1900조가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애플 하나가 우리 시장 전체 시총을 넘어선다는 건 아직도 애플은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다 생각은 돼요. 이제 달러 강세까지 지금 가세하면서 3천조 가까이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0조 가량 될걸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요, 한 20분의 1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전체 시장도 그렇고 개별 우리 대표 종목으로 봐도 그렇고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다소 민망한 그런 시장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오늘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프하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요, 그동안에 이렇게 꾸준히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쪽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SPG 그래프 이렇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동이 지금 이렇게 잦아 들어가면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향을 위든 아래든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죠. SPG는 실적이나 또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가격에서 산다고 그러면 위쪽으로 저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래서
SPG는 지금 가격이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 게 없다고 그러면 SPG 쪽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관련해서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덴티움이 오늘 또 1,300원 올라줬는데요. 덴티움은 임플란트 국내에 이제 오스테미 임플란트에 의해서 2위 종목이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을 거두는 그래서 중국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쪽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임플란트가 아주 초기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고 또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베트남 시장에서도 지금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게 지금 다른 그 임플란트 업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덴티움이. 그래서 덴티움도 보면은요. 앞에 고점이 한 10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아주 깊숙이 한 30% 받았다가 지금 88,000원인데요. 이 기업의 그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덴티움도 지금 가격이면 그렇게 부담은 안 된다. 아마 그런 그 시각들이 오늘 그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그 다들 좋지 않았는데요. 덴티움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요것도 지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아주 짧습니다. 거래 없이 이렇게 쭉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요 지금 매물 집중대를 살짝 벗어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도 별반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여기서 좀 견뎌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삼강 M&T. 이 종목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풍력 관련해서 그 해양 풍력 그 하단부죠. 바다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주도 한 2, 3년 거를 미리 다 받아놓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삼강 M&T 이렇게 보면요. 그래프에서 이런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세 하단까지 왔거든요. 그러죠?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추세가 살아있고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린 게 주봉으로 이렇게 봐도 한 2년 넘게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이렇게 횡보가 오래 한 주식은요. 손이 많이 바뀌고 매물이 소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됩니다. 근데 지금 매물 집중대로 살짝 벗어나기 직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더 오른다고 그러면 상당폭 시세를 내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일봉으로 봤을 때도 거듭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요 추세 지금 하단에 닿아 있는 그래서 모양이 좋다. 가격은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0% 넘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도 이제 여기는 그 상단부죠. 바다 위로 나온 그 부분인데 해양 풍력. 최근에 그 북미나 유럽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미국 그 에너지 업체로부터 800억 규모 수주를 받았다 이 뉴스가 떴는데요. 어쨌든 CS 윈드는 풍력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그런 업체인데요. CS 윈드는 이런 모양입니다. 상강 M&T보다 조금 상승 그 각도가 조금 높죠. 이것도 이제 요 가격대면 항상 이렇게 반등해 주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도 이렇게 모양이 좋고요. 주봉으로 봐도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조금 올랐지 주봉으로 보면 한 2년 동안 이렇게 빠지기만 하다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가 매물 집중된데 여기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CS 윈드도 좀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시세를 좀 내줄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 또 삼강 M&T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사놓고 이런 것들은 긴 시각으로 아까 제가 월봉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또 주봉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런 주식들은 지금 사놓고 한 1, 2년 정도 가져가 보는 건 어떤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지금 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많죠. 더전비전도 이렇게 추세가 꿋꿋하게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그 하이브 말씀을 드렸죠. 하이브도 이렇게 보면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우상향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더디지만 서서히 이렇게 바닥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것도 비슷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금년 말 내년 초에 조금씩 이렇게 매집해 가면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앞장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던 종목들 다시 이렇게 번복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한계가 있는 시장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실적주, 성장주 이런 쪽들이 그래프로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면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